여기 한 여성이 한국의 치과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성은 계속 이 가격이 맞냐며 되묻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은 스위스에서 오신 에바 씨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라고 합니다. 올해 24살로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께서 저를 늦둥이로 낳으셔서 벌써 70대 중반이십니다. 어머니는 제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도 이미 연세가 있으셨기에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걱정은 항상 제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몰랐지만 점점 자라면서 친구들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의 나이 차이가 크게 느껴졌고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건강 하나하나에 민감해지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저를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의 기간 중에 치아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저를 낳고 나서는 치아가 약해져서 종종 치통으로 고생하셨고 마침내 몇 년 전에는 치아 상태가 더 나빠져 대부분의 치아를 잃게 되셨죠. 위아래 겨우 2-3개의 치아만 남았던 탓에 결국 위아래 치아 모두 틀니를 하게 되셨어요. 저는 스위스에서도 유명하다는 치과들을 찾아다니며 해결책을 구하려 했습니다. 상위 1%에 드는 전문 치과에서 특수 재료로 만든 틀니를 추천받고 큰 비용을 감수하며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위아래 틀니를 모두 맞추는 데에 2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했죠. 정말 그만한 값을 하는 완벽한 치료를 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틀니가 어머니 입에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입안에 뭔가 날카롭고 딱딱한 게 닿는 것 같다며 틀니를 끼우기만 해도 불편해하셨고 저희가 다시 치과에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지만 병원에서는 어머니의 구강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변명만 할 뿐이었고 다른 치과 몇 곳을 더 방문해서 임플란트를 하거나 틀니를 새로 만들기 위해 문의도 해봤지만 어머니의 잇몸뼈가 얼마 남지 않아 새로운 틀니를 만들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잇몸뼈가 약해 임플란트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뿐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도 새로운 시술을 권하거나 적절한 치료법을 제안해주지 않았죠. 사람이 이렇게 식사도 못하는데 그 어떤 의사도 제대로 된 치료를 제시하지 않았기에 저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어머니께 죄송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입에 맞지 않는 틀니를 착용하시는 걸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식사할 때마다 불편함을 겪으셔서 거의 드시지 않고 마시기만 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끔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준비해드리면 어머니는 기쁜 얼굴로 한 입 드셔보려 하시다가 씹는 것이 힘드시다는 이유로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삼키기 어려운 듯 힘겹게 입을 다무셨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죄책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말라가고 안색도 창백해지며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평소라면 좋아하셨을 샐러드도 수프도 나중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씹을 수 없는 유동식이 이젠 지겹다고 하실 정도였죠. 건강하셨을 때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수척해진 어머니를 보며 저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나라도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만 가득했지만 사실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의학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치과와 관련해서는 아는 것도 없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친척들과 친구들에게도 조언을 구해보았지만 다들 치과 치료비가 워낙 비싸니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해주진 못했습니다. 스위스의 치과는 기본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기에 우리는 매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위스의 의료 정책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치아 문제를 해결하려 여러 치과를 찾아다니면서 저는 스위스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스위스에서 기본 건강보험은 매우 충실한 복지 시스템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치과의 경우에는 기본 보험으로는 거의 지원되지 않거든요. 오직 사고나 심각한 질환으로 인해 치과 치료가 불가피할 때만 일부 보장이 이루어지죠. 어머니의 틀니 문제나 일반적인 치과 치료는 전부 우리 돈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틀니를 맞출 때만 해도 그 고가의 치료가 어머니께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2천만 원 가까운 큰 비용을 들여 맞춘 틀니는 어머니 입에 맞지 않았고 그것도 모자라 불편하기까지 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치과 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긴 하지만 그 보험 역시 혜택이 제한적이라 고령인 어머니께는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갈 때마다 막대한 비용을 내야 했고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치아 문제를 해결해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여러 치과를 다녔지만 그 어떤 해결책도 주지 못하는 수준이었죠. 어머니의 치아 상태가 고령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치과에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할 뿐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점점 식사를 피하게 되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옆에서 지켜보며 답답하고 무력한 심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의료 강국이라고 알려진 스위스가 어머니를 더 힘들게만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답답했죠. 어머니가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데 스위스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점점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근처 국가인 영국이나 프랑스 심지어 미국까지도 알아봤지만 모두 어머니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거절할 정도였어요. 어느 날 제 대학 친구 안나가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안나는 밝은 얼굴로 제게 한국 여행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에바, 내가 이번에 한국에 다녀온 게 사실 부모님 건강 때문에 이번 여행을 결심하게 된 거였어. 안나가 말문을 열었죠. 저도 안나의 부모님께서 심장 문제로 오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여행지 후보에 있었는데 한국이 유독 의료 시스템이 발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 기회에 검진도 받고 부모님 건강도 더 살펴볼 겸 한국을 선택한 거야. 안나의 부모님은 평소에 심장과 혈압 문제가 있었고 병원에서 자주 체크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스위스의 기본 건강보험은 병원에서 필요한 치료의 일부만 보장되고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령자를 위한 긴급복지 신청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장이 제한적인 것이 많아 노년층이 치료를 받기에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 시스템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차라리 외국에 나가는 것이 나을 지경이죠. 그래서 안나는 부모님이 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엔 한국에 가는 것에 반신반의했어 안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나도 주변에서 추천을 받고 알아보니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 있더라. 우리나라에서 병원 예약하려면 몇 주씩 걸리잖아. 근데 한국에서는 진료 예약도 바로 되고 심지어 건강검진 패키지도 잘 되어 있더라고. 한국에서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도 다니고 여러 검사를 받을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 우리 온 가족이 대기 없이 검진을 받았는데 최신 장비들로 수준 높은 검진을 받을 수 있어서 놀라웠어. 그때부터 저는 슬슬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 대기 시간이 없었다는 거야. 저도 모르게 안나의 이야기에 끌려들어 궁금해졌죠. 맞아. 한국 병원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이더라. 안나는 감탄하는 표정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병원들이 시설도 깨끗하고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더라고. 병원에 들어가서 이름과 예약 번호만 확인하면 스스로 체크인할 수 있는 키오스크도 있고 병원 내에서 필요한 절차와 대기 순서도 안내판에 실시간으로 나오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이 전혀 없었어. 안나는 한국 병원의 첨단 시스템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친절함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참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부모님도 무척 안심하셨지. 모르는 게 있으면 천천히 다시 설명해 주시고 우리는 외국인이라 한국 보험이 없었음에도 진료비가 스위스에서 병원 다니는 것과 비교하면 믿기 힘들 정도로 합리적이었어. 솔직히 말해서 스위스에서는 기본적인 진료 한 번 받으면 기본 100프랑은 그냥 나가잖아. 안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제 어머니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워낙 치과 치료비가 비싸서 저희가 큰 돈을 들여가며 어머니의 틀니를 맞췄지만 결국 효과를 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안나가 말하는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정말 그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이라면 어머니를 모시고 한번 다녀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안나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부모님이 건강검진을 다 받고 나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 여기서 계속 진료받고 싶다고 말이야. 안나는 저를 바라보며 씩 웃었죠. 부모님은 한국이 이제까지 경험한 나라 중에서 가장 편안하고 의료 시스템도 체계적이어서 정말 감동했다고 하셨어. 처음엔 여행도 괜찮겠지 하고 떠났는데 이제는 오히려 건강 문제로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당장 어머니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지만 과연 한국에서 치과 진료를 받는 게 도움이 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안나가 다녀온 건 치과가 아니라 종합검진을 위한 병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안나의 말을 통해 한국의 의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된 이상 저는 계속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한국 치과에 모시고 가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면서 인터넷에서 한국 치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먼 나라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인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볼수록 점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많은 외국인들이 남긴 후기를 읽으며 한국 치과의 선진적인 시스템과 환자 중심의 세심한 배려에 대해 놀라움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특히 제 눈에 띈 건 같은 스위스 사람들, 그 중에서도 고령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쓴 후기들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스위스의 높은 진료비와 긴 대기 시간에 불만이 많았지만 한국에 다녀와서는 비용 부담 없이 만족스러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크게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 치과의 친절함과 효율적인 진료 시스템을 경험한 후로 오히려 스위스로 돌아가기가 싫다고까지 하더군요. 그들의 후기를 읽으며 저도 점차 한국이라면 어머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령이신 어머니를 모시고 장시간 비행을 하는 것이 무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었고 한국까지 가는 여정이 어머니께 더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대로 어머니를 치료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어머니를 보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정말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먼 한국까지라도 기꺼이 모시고 가기로 마음을 다잡았죠.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갈 한국 치과를 찾기 위해 며칠 동안 인터넷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막상 한국 치과들을 검색해보니 서울에만도 수많은 치과가 있었고 특히 강남이라는 지역이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남에는 첨단 장비와 수준 높은 의료진을 갖춘 치과가 많다고 했고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지역이라 한국어를 못해도 불편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 가지 정보를 비교하고 후기와 의료진의 경력을 하나하나 살피며 후보를 좁혀갔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담이 가능한 몇몇 치과를 발견했을 때는 무척 반가웠습니다. 스위스에서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니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미리 알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중 서울 강남의 논현동에 위치한 치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치과는
한국 제1의 대학교인 서울대학교를 나온 치주과 전문의가 진료를 한다는 곳이었는데 제가 계속 검색을 해보니 한국은 치주과 전문의가 임플란트나 잇몸 관련 치료를 제일 잘하기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저희에게는 어머니의 문제인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해 전문적인 경험이 많은 곳이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이 치과에 어머니의 엑스레이 사진을 메일로 보냈고 바로 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상태라면 임플란트 시술과 함께 틀니를 새로 맞추는 것이 좋겠네요.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전체 임플란트를 하는 것은 무리이고 임플란트 틀니를 통해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치료를 모두 진행하는 데는 약 1달 반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라는 짧고 명료한 답변이었지만 저는 그 답변에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누구도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던 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상담을 받으니 마음 깊이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 치과의 예약을 확정하고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일정에 가장 맞는 비행기가 한국 국적기였기에 스위스 항공을 이용하지 못해 걱정이 되었는데 막상 탑승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세심한 서비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스튜어디스들이 하나같이 밝은 미소로 어머니와 저를 맞아주었고 특히 연로하신 어머니께 각별히 신경 써주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어머님,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스튜어디스가 어머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며 도와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나 편안할 줄은 몰랐거든요. 기내에서 제공된 음식들도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된 느낌이었어요. 비행 내내 시종일관 세심한 배려와 미소를 잃지 않는 승무원들 덕분에 어머니도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꽤 긴 비행 끝에 드디어 한국에 도착해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저와 어머니는 정말 놀랐는데요. 인천공항은 그 규모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여러 공항을 가봤지만 이렇게 넓고 현대적인 시설은 본 적이 없었어요. 곳곳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과 셀프 체크인 기계들이 한눈에 들어왔고 공항 내에 이동을 돕는 자동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서 입국 수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제가 길을 헤매지 않도록 주의 깊게 안내해 주었고 어머니가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시설을 바로 소개해주는 모습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엄마, 여기 공항만 봐도 한국은 내 생각보다 더 선진적인 시스템을 가진 나라 같아.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예약한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저희를 맞이해준 치과 의사는 서울대 출신의 치주과 전문의로 이력을 보니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까지 마친 실력 있는 의사였어요. 전문적인 실력만큼이나 따뜻하고 친절한 인상을 주는 분이셔서 더 안심이 되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어머니를 배려하며 부드럽고 세심하게 진료를 시작하셨고 한 번도 불편하거나 긴장되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이야기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분이 어머니를 마주보고 웃으며 말을 건넬 때마다 마치 가족을 돌보듯 진심으로 보살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진료가 시작되고 치과 의사는 먼저 어머니의 기존 틀니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며 치료의 방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틀니가 많이 불편하셨죠? 어머니의 경우에는 잇몸뼈가 다 무너진 상태라 틀니 하나만으로는 유지력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틀니를 다시 만들어도 똑같은 불편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흔들리는 치아들을 다 빼고 임플란트를 심어서 임플란트 틀니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최대한 고통 없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라는 한국 치과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문제를 정말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아 큰 안도감을 느꼈고
치과 의사의 말에 큰 신뢰를 느꼈습니다. 어머니께서 혹시라도 힘들어하시거나 무서워하지 않으실까 걱정했는데 치과 의사가 치료 계획을 명확히 설명하며 어머니가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어머니도 안심하셨어요. 마치 아주 가까운 가족을 보살피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치료비였습니다. 저희는 한국 보험도 없었는데 임플란트 4개와 위, 아래 틀니를 하는 비용이 1,000만 원도 되지 않았어요. 치과 의사는 임플란트와 틀니 치료뿐 아니라 제 어머니의 잇몸 상태까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치료해 주셨어요.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온 어머니는 마취부터 시작해서 전 과정이 하나도 아프지 않다고 하셨는데 치과는 보통 아프기 마련인데 마취도 아프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웠죠. 나중에 물어보니 무통 마취 시스템이 있어서 마취도 아프지 않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술하는 동안에도 직원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거나 추우실까봐 담요를 덮어주시거나 하는 세심한 배려를 해주었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사용하실 임시 틀니를 만들어주시기도 했는데 임시 틀니였음에도 기존에 스위스에서 맞춘 틀니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견고했고 어머니는 임시 틀니가 스위스에서 만든 틀니보다 더 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유동식만 거의 삼키기만 하셨는데 임시 틀니를 이용해 조금씩 씹으면서 드셔보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레 한 입, 두 입을 드시다가 점점 맛있게 식사를 이어가셨죠. 오래간만에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는 것을 보며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식사 때마다 조금씩 음식을 씹어 드셨고 덕분에 살도 붙으시고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셨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드시지 못해 기운이 없던 어머니가 건강한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짧은 여행을 하며 한국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치료 중간중간 한국의 전통 음식도 즐기고 길거리 음식부터 고급 한식당까지 다채로운 한식의 매력을 경험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그 깊고 풍부한 맛에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김치찌개의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 맛이 어머니도 무척 마음에 드셨는지 아주 좋구나, 이런 맛은 처음이야 라며 행복하게 드시는 모습에 저까지 흐뭇해졌죠. 어머니가 오랜만에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치료 기간 중에 찾은 해물탕 전문점에서 어머니와 함께 먹은 해물탕은 한국에서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라고 손꼽을 수 있는데요. 끓는 냄비 안에서 문어와 새우, 홍합 등 다양한 해산물이 어우러진 국물을 떠서 한 입 맛본 어머니는 너무 맛있다며 행복하게 웃으셨습니다. 물론 질긴 해산물을 어머니가 다 드실 수는 없었지만 해산물이 어우러진 육수를 드시며 어머니는 바다향이 가득한 맛이라며 만족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차츰 회복되면서 저희 모녀의 한국에 대한 애정은 점점 커져갔어요. 어머니는 처음에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한 한국 생활이 점점 편안하게 느껴지시는 듯 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살아도 좋을 것 같구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사람들, 어디를 가도 느껴지는 정겨움과 세심한 배려는 어머니께 커다란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의 편리한 생활 환경은 어머니께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물건 하나를 구입할 때도 클릭 몇 번으로 문 앞에 배달되는 한국의 당일 배송 서비스는 스위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편리함이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배달이 오냐며 놀라워하시면서도 이 편리함에 금세 익숙해지셨습니다. 또한 거리마다 편리하게 설치된 공공 WI-파이와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며 저는 한국이 정말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이곳은 모든 게 편리하게 갖춰져 있어서 참 좋구나라며 감탄하셨죠. 어머니는 점차 여기서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밝고 건강해진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매일매일이 감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가 마무리된 후 저는 새로운 기쁨을 매일같이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불편 없이 음식을 드실 수 있게 되었고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으셨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다들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치료가 한국에서는 너무나 쉽게 진행되었고 어머니는 틀니가 이렇게 편한 것이었냐며 너무나 만족해 하셨죠. 임플란트 틀니를 한 덕에 똑딱이처럼 임플란트의 틀니를 고정시킬 수 있어 틀니가 움직이거나 하지 않아서 더 편해하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식탁에 앉아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시간이 이렇게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어머니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시도하시는 것도 좋아하셨고 특히 해물파전을 드실 때는 입안 가득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씹는 게 이렇게 편할 줄이야. 참 좋구나. 라고 말하며 즐겁게 식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그저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씹는 모습 하나하나를 사진으로 남기고 싶을 정도였죠. 어머니는 한국에서의 일정이 마무리될 쯤에 다시 한번 이대로 한국에서 살고 싶구나라는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한국에서 보낸 모든 시간을 만족해 하셨어요. 또 치료받았던 치과 원장님과 직원분들이 가족처럼 살펴주시고 앞으로 구강 관리 방법도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과 치료를 마치고 스위스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한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어머니와 저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을 종종 이야기하며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치과에서 어머니의 건강을 되찾아준 덕분에 이제 어머니가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신 것이 저에겐 큰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치과 치료를 언급할 때마다 저는 한국의 치과와 의료기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치과는 정말 세계 최고예요. 저희 어머니도 한국에서 큰 도움을 받으셨어요. 치과 치료에 문제가 있으시면 꼭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권하며 주변의 한국 치과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로 돌아와서도 제 마음 한편에는 늘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어머니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녀의 새로운 행복을 찾게 해준 나라니까요. 치료해주신 치과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 사연을 통해 외국인의 경험을 알게 되니 더욱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